안녕하세요. 11장 비전 트랜스포머의 2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11.3절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논문 제목도 굉장히 재밌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주목은 네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발표가 됐고요. 여러분이 그 구글 스칼라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2023년 1월 21일 이제 책이 출간됐을 때쯤 해서 어, 해보니까 이제 6만 2천 회. 그러니까 그 한 6년 만에 그 이렇게 됐으니까 그 엄청난 1년에 한 만 회 정도 사이테이션이 된 거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뉴립스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건데 12만 회예요. 거의 두 배로 점프를 해버렸네요. 한 1년 4개월 만에 두 배로 점프를 했고요.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임팩트가 높은 그 논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첫 페이지 애스트랙트까지만 제가 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은 우리가 7장에서 그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8장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델이 보통 그 컴퓨터 비전을 중심으로 많이 쓰여 왔고요. 자연어 처리는 그 1교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뭐 언어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왔는데 2017년에 이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완전히 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모델들을 누르고 이제는 이제 트랜스포머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챗GPT 같은 것들이 그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는 것도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로 구현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게 그 2017년 당시 논문을 아,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제가 그림을 그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새로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1, 2, 3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가 이제 추가했고요. 자, 여기 여러분 이걸 보면 참 그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일단 왼쪽에 인코더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디코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NX라고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N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애드 컨브 해가지고 뭐 컨볼루션 풀링 또 컨볼루션 풀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층을 쌓잖아요. 그래서 인코더 블록도 여러 개를 쌓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6개까지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N이 6이었던 셈이고요. 이 디코더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N개를 쭉 이렇게 쌓은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드 놈이 여기 있고요. 요것은 그 스킵 커넥션이에요. 그 레슨에 쓰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특징 맵이 그대로 가가지고 이 피드포를 통과한 놈하고 그냥 그 단순하게 그 픽셀 합을 구하는 뭐 이런 거고요. 이 노멀리제이션은 그 이 노멀리제이션 하는 그런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 그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한 연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텐서플로 구현한다고 그러면 애드 해가지고 그 해당 층만 하나 이렇게 한 줄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드 포워드는 그냥 그 풀리 커넥티드 층이에요. 우리가 계속 써왔던 풀리 커넥티드 층.
그러면 요 세 개가 다 설명이 됐고 결국은 요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줄여서 MHA층 요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이제 QKV 쿼리 키 밸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2절에서 배웠던 제가 그 쿼리 키 밸류라는 연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기 이제 그 예시도 하고 그랬죠. 예시하고, 여기 이제 그 행렬 표기로 하고, 결국은 이 한 줄로 쓸 수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 이제 그 기본적인 걸 이해를 했고요. 오른쪽 디코더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단순히 이제 MHA에 마스크드라는 게 붙었는데 얘도 이제 그 마스킹을 하는 거 빼고는 그 쿼리키 밸류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애드놈 있고, 피드포워드 있고, 애드놈 있고. 여기도 그 리니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풀리 커넥팅이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적용해서 닫아오면 1이 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을 그 이렇게 정교하게 재배치해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단지 여기에서 보면 그 인풋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서 그 제가 계속 그 예를 들었던 그, 그 뭐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 문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그 예에서 이제 5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T개의 단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단어마다 워드 임베딩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렬로 하나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것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그놈이 이제 인코더 속으로 들어간다. 디코더도 마찬가지고. 음. 이게 이 2017년 바스와니 논문, 원래 논문이죠. 이것은 그 언어 번역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한 그 논문인데,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글 문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영어 문장이 들어가고, 이 shifted right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sequence to sequence에서 봤던 것처럼 요게 그 맨 처음에 이제 스타트 오브 센텐스 문장 시작이라는 특별한 기호를 입력을 하고 that can't 턴해 가지고 나오고 들어가고 실제로 그 디코더가 출력하는 것은 that can't 해 가지고 입력이 한 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스타트 오브 센텐스가 들어가 가지고 근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 슬라이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그냥 다시 한번 이걸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단어는 임베딩 통해서 비모델 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하면 그 단어 각각이 비모델 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된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3차원을 이렇게 예를 들었죠. 퀄리티 벡터 할 때는. 근데 실제로 그 논문에서는 512차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단어가 512개의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T개 단어를 가지잖아요. T개 단어. 그래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러니까 5개니까 이 예에서는 그 T 바이 D 모델 행렬로 그 입력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T 바이 D 모델 행렬이 이 5개 단어, 즉 한 개의 문장을 다 담고 있고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행렬로 표현돼서.
자, 그러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는 1이라는 순간에 첫 번째 단어, 2라는 순간에 두 번째 단어, 3이라는 순간에 불거질 해가지고 이 순차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행렬에다 그냥 쌓아가지고 T 바이 D 모델 행렬을 구성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입력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약간 변형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앳 어텐션, 여기 지금 1, 2, 3이라고 돼 있는 세 개의 멀티 앳 어텐션이 그 퀄리티 밸류 연산을 통해서 그 자기 주목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 피드 포워드 완전 연결층 다 설명을 했고요. 6개씩 쌓았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 2, 3으로 표시된 세 개의 MHA, 멀티 헤드 어텐션 층이 있는데, 여기 보면 1번은 QKV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벡터를 우리가 X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X가 쿼리도 되고, 키도 되고, 벡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여기는 이제 한글 문장이고 여기 이제 그 영어 문장 있죠. 한영 번역기라고 가정으로. 그래서 이 영어 문장에 대한 그 행렬이 들어오고 얘도 이제 우리가 X라고 표기를 하면 이 X가 Q도 되고 쿼리도 되고 키도 되고 벡터도 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3번 같은 경우는 쿼리는 영어 문장에서 처리된 어떤 벡터.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인코더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 문장에서 처리된 그 행렬이 키 밸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3번 MHA 층에서 그 디코더의 정보하고 인코더의 정보가 섞여가지고 그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보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요것을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그 워드 임베딩, 그 다음에 위치 인코딩,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워드 임베딩은 단어별로 하는 거예요. 단어별로. 그래서 각각의 단어를 D 모델 차원 벡터로 변환을 하면 단어 개수를 우리가 T라고 그러면 그 행에다가 첫 번째 단어의 벡터,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단어의 벡터 이렇게 쌓으면 T 바이 D 모델 크기의 S라는 행렬이 만들어져요. S라는 행렬. 여러분이 이 행렬의 크기를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행에는 그 단어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에는 그 어, 워드 인덱 벡터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해가지고 그 마지막 요소. 그래서 아까 저게 저절로 굵어질 리 없다고 그러면 단어가 5개니까 5바이 그 다음에 D 모델이 그 워드 임베딩이 512차원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바이 512 크기의 이제 행렬 S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임베딩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데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왜 하냐면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 첫 번째 단어가 1이라는 순간, 두 번째 단어가 2라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치 정보가 명시적으로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그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T번째 행까지 쌓아가지고 한 개의 행렬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높이려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위치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위치 인코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스와니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P라는 행렬을 더해줬어요. 그 P라는 행렬은 마찬가지로 오바의 이제 512차원의 그 벡터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S라는 벡터고 그래서 이제 T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제 D 모델 차원.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그 매트릭스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 포스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 5일 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T일 때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인 곡선을 써가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지문을 삽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삽입하는 방식은 그냥 두 개의 행렬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인파, 코사인파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아까는 그 D 모델이 불과 이제 8일 때, 8일 때를 예시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크게 해가지고 64 차원으로 하면 이제 이런 사인파가 이런 파가 만들어져요. 그 포스가 2일 때, 포스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64차원이 아니라 논문에서는 512차원을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S 행렬하고 P 행렬을 더하면 이제 X라는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이 X라는 행렬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것이 이제 인코더 블록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X는 단어의 개수 T 바이 한 단어의 워드 임베딩 차원 D 모델, T 바이 D 모델 크기의 벡터다. 아니 행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셀프 어텐션, 자기 주목이 일어나는데 먼저 그 인코더에 1표시된 멀티 헤드 어텐션을 보면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 X가 쿼리 역할도 하고 키 역할도 하고 그 밸류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은 그냥 그 X 행렬 자체를 쿼리 키 밸류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않고 어떤 그 매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집어넣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X가 변형된 놈을 이제 집어넣으면 결국은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키 벡터가 만들어지고 밸류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얘들이 이제 행렬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Q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은 이 Q가 쿼리가 벡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좀 단순했는데 이제는 쿼리가 한 개가 아니라 T개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마다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그 T개가 있고 그 T개를 그 이렇게 행에다 쌓으면 T 바이 D 모델 크기의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쿼리, 키, 밸류 행렬이 전부 T 바이 D 모델 크기의 행렬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키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이게 이제 Q 행렬하고 키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곱하고 그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게 이제 그 주목 행렬이 돼요. 앞에서는 쿼리가 하나였으니까 주목 벡터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주목 행렬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V라는 그 행렬을 곱하면 이게 바로 이제 문맥 행렬이 돼요. 앞에서는 문맥 벡터였는데 문맥 행렬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공식하고 똑같고 다만 요것만 벡터가 이제 행렬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x가 들어가면 x가 쿼리 역할도 하고 키 역할도 하고 밸류 역할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그 들어온 x로 그 q도 삼고 키도 삼고 밸류도 삼으면 되냐? 그러면 좋은 성능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x가 들어오면 wq를 곱해서 q 행렬을 만들고 똑같은 x에다가 wk를 곱해서 그 k를 만들고 x에다가 wv를 곱해서 이제 v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 WQ, WK, WV가 바로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학습이 알아내야 되는 가중치 또는 매개변수라고 그러죠. 얘는 고정된 게 아니라 그 학습으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 WQ, WK, WV 벡터를 각각 WQ하고 WK는 D 모델 바이 D 키, D 키 크기로 하고 WV는 D 모델 바이 D 밸류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개수를 좀 줄여요. 그래서 이제 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걸로 해요. D 키나 D 밸류를 D 모델하고 똑같이 하면 D 모델 똑같은 크기가 되는데 얘를 좀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D 모델을 H로 나눠가지고 줄여요. 그러니까 원래 논문에서는 D 모델을 511로 했는데 이 H를 논문에서는 8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8분의 1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64차원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쿼리키 밸류 연산을 8번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8번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그 멀티헤드 어텐션 이렇게 불러요. 방금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중치 행렬 WQ, WK, WV가 있고 얘들이 그 여러 개수가 어, H분의 1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그 이런 식의 그 연산을 해가지고 그 문맥 행렬을 만들어낸다.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음, B 모델이 4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어가 4개의 값, 즉 4차원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고요.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그러면 그 단어가 5개니까 이제 T는 이제 5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바이 4 행렬이 되고요. 자, 헤드가 2개라고 칩시다. H가 2라고 칩시다. 그러면 D키, D 밸류는 H로 나누니까 2가 되고요. 그래서 WQ, WK, WV가 뭐 요런 이제 4바이 2 행렬이라고 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Q는 이렇게 되고 K는 이렇게 되고 V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이놈을 곱하면 Q, x에다 이놈 곱하면 k, x에다가 이놈 곱하면 v가 돼서 이제 요거 만들어지고 그 qk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논문에서는 루트 dk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정규화 효과를 보고요. 그래서 이 계산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 행별로 소프트맥스. 그러면 요 행을 다 더하면 1이 되고 이 행을 다 더하면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5바이 5 행렬이 만들어져요. 자, 이 그 행렬이 이제 주목 벡터인데 주목 벡터 있죠. 주목 벡터인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이제 첫 번째 단어의 어떤 주목 정보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주목하는 것은 0.19만큼, 두 번째 단어하고는 0.20만큼, 세 번째 단어하고는 0.2067만큼, 네 번째 단어하고는 0.1859만큼 이렇게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하고, 세 번째 단어하고, 네 번째 단어하고, 다섯 번째 단어하고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정보. 요게 이 T 바이 T, 즉 5 바이 5 행렬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V를 곱한 다음에 그 요거를 곱해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 행렬이 만들어지죠. 문맥 행렬이 만들어지죠. 문맥 행렬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 거, 이게 두 번째 단어 거, 이게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다섯 번째 단어 거에 그 문맥 벡터가 다섯 개가 단어 개수만큼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 하고 X라는 게 들어오고 WQ, WK, WD가 들어오고 D키가 들어오면 그냥 매트멀 하고 매트멀하고 매트멀 한 다음에 또 매트멀 하고 트랜스포즈 적당히 하고 소프트맥 적용하고 또 매트멀 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QKV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고 어텐션 행렬, 그 다음에 컨텍스트 행렬, 주목 행렬, 문맥 행렬을 같이 이렇게 리턴을 하면 돼요. 자, 멀티헤드 어텐션이란 게 뭐냐? 이미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여러 개의 헤드를 가져요. 아까는 헤드가 그 두 개라고 가정을 했었죠. 두 개라고. 두 개라고. 자, 그러면 헤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헤드 각각이 WQ, WK, WV라는 그 매개 변수 행렬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Q, K, V를 각각 만들고 독립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HK 헤드가 있다 그러면 헤드마다 이제 첨자를 붙여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그냥 WQ였는데 WIQ가 돼가지고 W1Q, W2Q, W3Q가 가지고 WHQ까지 있고 그 다음에 키도 마찬가지고 밸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Q1, Q2, Q3, K1, K2, K3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Q1, K1, V1 가지고 첫 번째 헤드가 작동을 해서 그 문맥 행렬이 만들어지고 Q2, K2, V2를 가지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두 번째 헤드에 문맥 행렬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문맥 행렬이 첫 번째 헤드 거 C1, 두 번째 거 C2 갖고 CH게 나오죠. 근데 얘들이 그 이 열의 개수가 그 이 짧아졌잖아요. 이 여덟 개 같은 경우는 이 8분의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놈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붙이면 원래 D 모델 크기가 다시 되죠. 그래서 이 H계의 문맥 행렬을 옆으로 쭉 붙여가면 다시 D 모델 크기가 되고 T 바이 D 모델 행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WO라고 표기되어 있는 D 모델 바이 D 모델 크기의 행렬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H계 전체를 대표하는 H계 전체를 결합한 문맥 행렬 C가 만들어진다. 얘는 T 바이 D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 C가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 블락의 그 쿼리키 밸류를 계산해서 이게 출력을 그 다음 블락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블록은 T 바이 T 모델을 받아서 걔를 X로 삼고 S가 되겠죠, S. 그냥 X가 되겠네. X가 되고 뭐 맨 처음만 포지션을 인코딩을 하니까요. 그놈 X가 돼가지고 또 이제 쿼리 키 밸류가 또 작동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멀티헤드 주목을 그 예시로 하면 아까 이제 그 열이 두 개인 놈이 C1, C2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컨커터네이트라면 이제 네 개짜리가 되고 이제 WO가 이제 요런 행렬이라고 가정하면 C가 이제 요런 놈이 만들어지고 되죠. 그래서 요 어, 5바이 4짜리 크기의 행렬 요게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의 최종 출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블록으로 이제 전송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드 놈칭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애드는 그냥 지름길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놈은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하는데 여러분이 그 딥러닝에 쓰는 노멀리제이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배치 노멀리제이션 그 두 종류가 있는데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이런 텐서가 있으면 여기를 그 닫아오면 일이 되게 노멀라이즈 하는 거고요. 또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고요. 층정 교환은 이 층별로 요층은 요층대로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층은 두 번째 층, 요 세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 네 번째 층별로 층별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이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요 놈을 갖다 써요. 이것은 지극히 이제 실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층정교화도 해보고 배치정교화도 해보고 비교를 하니까 트랜스포머에서 층정교화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니까 이걸 이제 채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 포워드 층인데 요거죠. 그 아까 했던 이 피드 포워드라는 이 층이에요. 이것은 그냥 7장에서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층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피드 포워드 레이어 또는 그 우리가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앞에 이제 포지션 와이즈란 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이 풀리 커넥티드 층은 여기 벡터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이 모든 애들을 그냥 풀리 커넥티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어, 이런 층이었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벡터가 출력으로 나오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피드 포워드 층에 벡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D 바이 D 모델 크기의 행렬이 들어오는 거예요. 행렬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T개의 벡터가 이렇게 쭉 있죠. T개의 벡터가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이런 벡터별로 피드 포워드를 하고 두 번째 벡터를 피드 포워드를 하고 그래서 그 행별로 피드 포워드 연산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 와이즈 어떻게 보면 그 행이 로우니까 로우 와이즈 피드 포워드 레이어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행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놈을 다시 모으면 이제 T 바이 또 D 모델이 되죠.
그래서 그 수식으로 쓰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트랜스포머의 왼쪽에 붙어 있는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코더에 그 가중치들이 있는데, 즉,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스완이 논문에는 D 모델을 512차원을 했고, 헤드는 8개로 했고, D키, D 밸류는 64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층에서는 2048 크기의 그 노드 개수를 썼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멀티헤드 어텐션 층에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W1Q, W1K, W1V가 있는데 요게 H개가 있죠. H는 8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W5가 있단 말이에요. W5가. 그래서 총 3H 플러스 1개. 즉, 38, 24 플러스 1이니까 25개의 그 가중치 집합이 있고 얘들이 전부 D 모델 크기가 좀씩 다르네요. 그래서 Q하고 K 첨자 붙은 애는 D 모델 바이 DQ 크기고 V 첨자 붙은 애는 D 모델 바이 D 밸류고 O 첨자 붙은 애는 D 모델 바이 D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면 104만 8,576개의 매개 변수, 즉 가중치가 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 풀리 커넥티드 층은 이제 D 모델 바이 DFF, D 모델 바이 D 모델이니까 한 209만 개가 넘는 가중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인코더가 6개가 쭉 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해보면 1888만 9728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요. 아주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한번 살펴보자. 디코더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요 2라고 붙어 있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고 3이라고 붙어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2라고 붙어 있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보는데 얘는 그 인코더하고 똑같아요. 다만 입력받는 애가 이제 X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들어오는데 이 X가 그 인풋이 아니라 그 지금 언어 번역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영 번역기라고 그러면 한글 문장의 단어 개수가 아니라 그 출력이 돼야 되는 영어 문장의 단어 개수가 T가 돼가지고 T 바이 D 모델 크기의 행렬이 들어오는 거죠. 얘하고 그 크기도 다르고 실제로 내용도 다르고 왜 그러냐면 그 워드 임베딩은 그 벡터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만 들어온다 뿐이지 그냥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2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표시된 거 하면 1 표시된 거하고 똑같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마스크드란 말이 붙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2절에서 11.2절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그 모델을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는 티처 포싱 교사 강요를 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오토 리그레시브 자기 회귀 방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식의 차이를 극복을 하려고 이제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입력을 한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마스킹이라는 건 뭐냐? 이 위쪽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은 그냥 0이라는 값을 줘가지고 그 정보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 그 한영 번역기라고 그러면 영어 문장의 그 단어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인데 이제 출력 문장은 that can't turn red by itself인데 맨 앞에 start of sentence라는 단어
맨 뒤에 end of sentence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니까 총 8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T가 8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가지고 이제 8번째 단어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주목 행렬을 만들면 소프트맥스를 주목 행렬을 만들면 그 T by T 이 경우는 이제 8 by 8 행렬이 되는데 이쪽을 전부 영어로 그냥 해가지고 정보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단어 할 때는 자기 자신만 있지, 이 뒤에 있는 단어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너만 보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라. 두 번째는 바로 직전에 발생했던 단어, 그다음에 자기 자신만 보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앞쪽에서 이미 발생을 한 단어만 보지, 뒤에 있는 애들의 정보는 내가 마스킹을 해가지고, 즉 영어로 바꿔가지고 너한테 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교사 강요를 할 때 마스킹을 하고 학습을 함으로써 추론 단계에 자기 회귀하고 좀 어, 갭이 어, 너무 크지 않게 배려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거 빼고는 마스킹하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표시된 디코더를 보면 여기 이제 다시 그려놨는데 쿼리는 이 디코더에서 들어온 X를 통해서 이 X가 이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 애드놈을 거친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행렬이 들어오는데 그놈을 쿼리로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인코더에서 처리된 행렬을 키하고 밸류로 쓰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쿼리, 키, 밸류 행렬을 어디서 취하느냐 요것만 다르지 그 연산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쿼리는 디코드에서 취하고 키 밸류는 인코드에서 취해가지고 한글 문장에서 처리된 어떤 내용하고 그 번역 출력이 돼야 되는 그 영어 문장에서 처리된 그 행렬하고 여기서 이제 섞여가지고 한영 번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교류가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3번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수식인데 다만 인코드에서 온 X하고 디코드에서 온 X를 구별을 하고 인코드에서 온 놈은 X 인크, 디코드에서 온 놈은 X 디크라고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X 디크를 쓰고 키 밸류는 X 인크를 쓰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식 계산 똑같고 이 수식 계산 똑같고 그렇게 된다.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디코더에서도 그 학습이 알아내야 될 가중치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두 개의 멀티헤드 어텐션 층이 있는데 음, 가중치 개수는 인코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104만 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2번 MHH층, 3번 MH층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209만 개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층은 인코더에 똑같아서 209만 개고, 그 다음에 이런 디코더 블럭이 또 6개가 이렇게 줄줄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2518만 1184개가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트랜스포머 전체가 갖고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전체 동작인데
아까 이게 인코더 블락이 있었잖아요. 이미 설명을 한 건데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1번 인코더 블락이고 여기서 처리된 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디코더 블락도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쭉 쌓여 있어가지고 첫 번째 놈이 두 번째 놈, 두 번째 놈, 처리된 놈이 세 번째 이렇게 쭉 들어가고 마지막에 리니어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2017년에 바스완이라는 분이 발표한 그 뭐 가령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프렌치를 뭐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계를 한 트랜스포머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N을 두 배로 쌓을 수도 있죠. 여섯 개만 쌓는 게 16개를 쌓을 수도 있고, D 모델을 511로 했는데 그럼 두 배로 늘려서 1024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인코더만 사용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디코더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응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변종들이 막 나와요. 음.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11장 2교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에서는 이 트랜스포머를 컴퓨터 비전에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